첫 출근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27살 길고 긴 취업 준비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면 정말 회사원이 되는 거구나. 준호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가슴 한편으론 설렘이, 다른 한편으론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뒤척이며 시계를 확인했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죠. 그때 방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였죠.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백구가 조용히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백구야, 너도 잠이 안 와? 백구는 평소와 달리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준호 곁으로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죠. 14살이 된 진돗개치고는 여전히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백구는 준호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일 첫 출근인데 걱정되나 보구나. 너도 나만큼 긴장하고 있는 거야. 준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보통이라면 기분 좋게 눈을 감고 목을 길게 빼며 애교를 부렸을 텐데 오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백구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왠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는 듯한, 불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백구야, 괜찮아. 나 내일부터 회사 다니면 저녁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주말엔 같이 산책하자. 약속할게.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백구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혹 작은 소리로 낮게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건 평소 백구가 내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애절한 소리였어요. 이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잤니? 내일 첫 출근인데 늦잠 자면 어떻게 해? 네, 조금 긴장돼서요. 백구도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백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벌써 마당에서 자고 있을 시간인데. 백구야, 왜 그래? 백구는 어머니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문득 추억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백구는 예전부터 좀 특별했지. 내가 아플 때마다 미리 알고 곁에 있어줬잖아. 중학교 때 독감에 걸렸을 때도, 고등학교 때 다리를 다쳤을 때도. 맞아요. 신기하긴 했어요. 마치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죠. 다른 개들과는 뭔가 달라. 눈빛부터가 다르거든.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백구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이웃들도 종종 저 개는 뭔가 다르다며 신기해했죠. 보통 개들처럼 무작정 짖거나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도 않았고 항상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 백구가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내일 병원에 데려가 볼까? 준호가 다시 백구를 바라보자 백구도 고개를 돌려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구의 눈에서 뭔가 간절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마치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출근을 앞둔 긴장감 때문에 모든 게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뿐이겠죠. 자, 이제 진짜 자야겠다. 내일 중요한 날인데. 어머니가 나가고 나서도 백구는 한동안 준호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가 잠들기 직전 백구가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울었습니다. 그건 마치 작별 인사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첫 출근이라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말이죠.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던 준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사회인이 되는구나. 식탁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준호의 첫 출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호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특별히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죠. 준호야, 첫날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 알겠지?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의젓해졌네. 어제까지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진짜 직장인이야.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길고 힘든 취업 준비 기간을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현관으로 향하자 평소라면 배웅을 나와야 할 백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어디 있지?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와 있을 텐데. 아, 백구는 아까부터 마당에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 좀 이상해 보이긴 했어. 준호가 마당으로 나가자 백구가 정말로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활발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그저 준호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백구야, 나 출근한다.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준호가 백구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굳은 표정으로 준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갑자기 백구가 움직였어요. 빠르게 달려와서 준호의 바지자락을 입에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뭐 하는 거야? 놔줘. 하지만 백구는 더욱 강하게 바지를 물고 늘어졌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백구는 항상 예의 바르고 얌전한 개였거든요. 백구야, 나 늦어. 회사에 늦으면 안 돼. 준호가 조금 더 강하게 백구를 밀어내려 했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의 앞을 막아서더니 차 문 앞에 드러누웠어요. 이 광경을 본 가족들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백구가 왜 저래? 이상하네. 백구가 저렇게 고집 부리는 건 처음 보는데. 아버지도 신기한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준호야, 백구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에요. 어제 밤부터 좀 이상했어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준호가 다시 백구를 보자 백구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가면 안 돼, 오늘은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항하는 건 정말 처음이었죠. 백구야, 내가 왜 못 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차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 보여서 준호도 잠깐 망설였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개들이 지진 같은 걸 미리 안다고 하잖아.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첫 출근 날인데 이런 이유로 늦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나 정말 가야 해. 첫날인데 늦으면 인상이 안 좋아져. 준호가 조심스럽게 백구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백구는 밀려나면서도 계속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자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건 평소 백구가 내던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절규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나, 백구가 저렇게 우는 건 처음 보네. 정말 이상해. 뭔가 큰일이라도 날까봐 걱정되는데.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첫 출근 날이라는 중요성이 백구의 이상한 행동보다 우선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에 돌아와서 백구 상태 확인해 볼게요. 준호가 차를 출발시키자 백구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룸미러로 보니 백구가 차를 따라 달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는 골목을 벗어나고 있었죠. 미안해, 백구야. 저녁에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준호는 백구에 대한 미안함을 뒤로하고 회사를 향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백구의 절박했던 눈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것은 아니었죠.
준호는 회사를 향해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백구 생각이 났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백구의 절규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출근이라는 중요한 일 앞에서 걔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지각할 수는 없었죠. 괜찮아. 저녁에 돌아가서 백구한테 사과하고 병원에 데려가자. 준호는 스스로를 달래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준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회사까지 가는 길목의 큰 교차로에 다다르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죠. 뭐지, 이 느낌은? 준호는 잠깐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이때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왜 갑자기? 준호가 내비게이션 화면을 확인해 보니 GPS 신호가 불안정하다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모든 게 이상했어요. 머리가 더욱 아파오자 준호는 차를 길가에 잠깐 세웠습니다.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어봤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첫 출근 스트레스 때문인가? 아니면 어젯밤에 제대로 못 잔 탓일까? 준호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백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제 밤부터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던 백구, 그리고 오늘 아침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을 막아서던 백구의 모습 말이죠. 설마 백구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걔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준호는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려는 순간 갑자기 더욱 강한 두통이 엄습했어요. 아, 머리야. 준호는 다시 차를 세우고 이마를 감쌌습니다. 이런 심한 두통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백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백구가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준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첫 출근이라는 중요한 일과 이 알 수 없는 불안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시간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 회사에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동료들에게 첫날부터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고요. 한 번만 백구 말을 들어볼까? 준호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이 이상한 느낌과 두통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첫 출근이 중요하긴 하지만 몸이 이상한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회사에 전화해서 조금 늦는다고 해야겠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하는 김준호입니다. 죄송한데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괜찮으세요? 첫날인데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고 오세요. 다행히 인사팀에서는 이해해 주었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차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두통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교차로에서 멀어질수록 불안감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정말 신기하네. 백구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 준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몸이 편해지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백구를 보고 잠시 쉰 다음에 다시 출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준호는 백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혹시 자신이 돌아온 걸 알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해할까요? 백구야, 내 말이 맞았나 보다. 나 돌아왔어. 준호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서 벗어났는지를 말이에요. 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반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맞았어요. 준호야, 왜 돌아왔어? 회사에 뭔 일이라도 있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집에 들렀어요. 회사에는 연락했으니까 괜찮아요. 어머, 정말? 어디 보자. 어머니는 준호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어요. 열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나가려고요. 이때 아버지가 거실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준호, 이리 와서 뉴스 좀 봐봐. 가족들이 모두 거실로 모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속보입니다. 오전 9시 40분경 서초구 방배동 교차로에서 대형 유조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방배동 교차로는 바로 자신이 지나갔어야 할 바로 그 길이었거든요. 유조차에서 연료가 누출되면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1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스 화면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교차로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평소 준호가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라워했어요. 준호야, 너 평소에 이 길로 다니지 않았니? 아버지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오늘도 원래 이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계획대로 출근했다면 정확히 그 시간에 그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현재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유조차 운전자가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는 모습, 병원으로 이송되는 부상자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다행이다. 너 머리 아프다고 집에 돌아온 게. 어머니가 준호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준호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서 벗어났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 평소 같으면 절대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오늘따라 왜 집에 돌아왔을까?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문득 백구가 떠올랐어요. 백구는 어디 있어요? 준호가 급하게 물어보자 어머니가 마당을 가리켰어요. 아까부터 마당 어귀에 조용히 앉아 있더라. 내가 나간 다음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 준호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정말로 마당 어귀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나타나자 백구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보였던 절박함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대신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백구야. 준호가 백구에게 다가가자 백구는 처음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리고 준호의 손을 핥으며 평소의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거야. 준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물론 백구가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온화해진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이때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준호야, 정말 백구가 알고 있었던 걸까? 걔들이 그런 걸 미리 안다고 하긴 하지만. 저도 믿기지 않지만
분명히 백구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만약 백구가 그렇게 막지 않았다면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백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개라고 생각했던 백구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백구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해줄게. 준호가 백구를 꼭 안아주자 백구는 준호의 뺨을 살짝 하차주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느꼈습니다. 백구와 자신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백구가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구에게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결국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인사팀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무리하지 말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거든요. 온 가족이 백구 덕분에 큰 사고를 피했다는 사실에 감사해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서는 온통 백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백구가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개들이 원래 육감이 발달했다고 하잖아. 지진이나 화재 같은 걸 미리 안다고. 하지만 교통사고까지 예측한다는 건 처음 들어봐.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속 백구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호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백구한테 특별한 간식 사줘야겠어. 우리 생명의 은인인데. 어머니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내일 회사 끝나고 백구가 좋아하는 거 잔뜩 사와야겠어요. 하지만 백구는 평소와 달리 저녁 식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통이라면 가족들이 식사할 때 마당에서 기웃거리며 관심을 보이곤 했는데 오늘은 어디선가 조용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어디 있지? 저녁도 안 먹고. 준호가 마당으로 나가 백구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 백구가 좋아하던 그늘진 곳, 계집 주변을 모두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어? 준호가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백구는 절대 멀리 나가지 않는 개였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백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준호와 가족들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아침에 너무 흥분했으니까 지쳐서 어딘가에서 쉬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백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호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백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백구야, 백구. 골목골목을 다니며 백구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평소 백구와 자주 산책했던 공원, 근처 상가 주변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백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혹시 자신이 나간 사이에 백구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집에는 여전히 백구가 없었어요. 다만 마당 한쪽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낡은 인형이었어요. 준호가 중학교 시절에 백구에게 선물했던 작은 곰인형이었죠. 한때 백구가 무척 아끼던 장난감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어디에 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인형을 백구가 가져다 놓은 건가? 인형은 오랜 세월 동안 바래고 낡아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마당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인형을 들어 올리며 기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백구가 이 인형을 여기에 놓고 간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추억의 물건을 꺼내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백구가 걱정되기도 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거든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는 잠깐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백구를 만났어요. 꿈속의 백구는 준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구의 눈빛에서 찾아줘라는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뭘 찾으라는 거야, 백구야? 준호가 꿈속에서 물어봤지만 백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백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잠에서 깼어요. 아침이 되어도 백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마당 쪽을 확인했지만 빈 계집만 보일 뿐이었어요. 백구가 돌아올까요? 분명히 돌아올 거야. 어딘가에서 쉬고 있다가 배고프면 돌아올 거야. 어머니는 준호를 위로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호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두 번째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백구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는 감사함과 동시에 그 백구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죠. 백구야, 어디 있든 무사하기를 바라. 그리고 꼭 돌아와. 준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회사를 향해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백구의 실종이 단순한 외출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어요. 백구는 정말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라진 것이었고, 준호는 며칠 후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백구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도 계속 백구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백구를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백구를 봤다는 사람 없었어요? 준호는 동네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백구에 대해 물어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더 멀리 나가 백구를 찾기로 했어요. 집 근처는 이미 수십 번 찾아봤으니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살펴보자고 생각한 것이죠. 준호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혹시 자신을 따라오려다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백구야, 어디 있어? 제발 무사하기를 바라. 준호는 중얼거리며 페달을 밟았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오래된 길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구 예비군 훈련장 방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미 녹이 슬어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준호는 그 길이 왠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비군 훈련장. 여기 그런 곳이 있었나? 호기심이 생긴 준호는 그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좁은 시골길이 이어졌고 양쪽으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어요. 이 길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을 달리자 폐허가 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낡은 철조망과 녹슨 간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출입금지라는 표시도 보였습니다. 정말 예비군 훈련장이었구나. 준호는 자전거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은 분명히 오래전에 폐쇄된 군 시설 같았습니다. 건물들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고 운동장 같았을 곳에는 잡초만 무성했죠. 그런데 그때 바람에 날리는 하얀 털을 발견했어요. 저건 백구 털? 준호가 급하게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백구의 털이었습니다. 하얀 색깔과 질감이 분명히 백구의 것이었어요. 백구가 여기 왔었구나. 준호는 흥분하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더 많은 백구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발자국, 털, 그리고 이게 뭐지? 바닥에 반쯤 묻혀있는 금속 조각이 보였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파내어 보니 그것은 오래된 군번줄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글씨를 읽을 수 있었어요. 김태호. 이 이름이. 준호는 군번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름 옆에는 계급과 부대명도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김태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준호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분명히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어디서였을까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아니면 오래된 사진에서? 그때 번개같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삼촌. 김태호는 아버지의 형 이름이었어요.
준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삼촌 말입니다. 가족들이 가끔 언급하긴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삼촌의 군번줄이 왜 여기에? 준호는 군번줄을 손에 쥐고 더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군번줄이 있던 곳 바로 옆에 백구의 털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백구가 이곳에서 한참을 머물렀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백구가 이 군번줄을 준호에게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백구가 나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준호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리고 하필 이곳에 삼촌의 군번줄이 있다는 것,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했어요. 주변을 더 살펴보니 오래된 계집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군견들이 머물렀을 것 같은 시설이었죠. 그리고 그 계집 앞에도 백구의 털이 흩어져 있었어요. 설마 백구가 삼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삼촌은 준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백구는 준호가 중학생 때부터 키운 개였거든요.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상한 느낌은 계속 들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백구와 삼촌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준호는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 흔적들로 보아 백구가 이곳에 머물렀다가 어딘가로 간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삼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군번줄에 대해서.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백구를 찾으러 나왔다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백구 실종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곧바로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거 혹시 삼촌 거 맞아요? 아버지는 군번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어디서 이걸 찾았니? 구 예비군 훈련장터에서요. 백구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머니도 가까이 와서 군번줄을 확인했어요. 세상에, 정말 큰형 거네. 이 이름, 이 부대. 맞아.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은 군 복무 중에 실종됐어. 1997년이었지. 예비군 훈련 중에 사라졌다가 끝내 찾지 못했어. 실종이요? 그럼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확히는 실종자야. 하지만 20여 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가족들도 돌아가신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삼촌이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는데 실종된 거였다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너한테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그 일을 떠올리기 싫어해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동물들을 무척 사랑했지. 특히 개들을 좋아해서 군에서도 군견 담당을 했어. 군견이요? 준호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응. 형이 맡았던 군견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백구였어. 군견 이름이 백구였어요. 준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백구요? 정말로? 네. 하얀 진돗개였다고 들었어요. 큰형이 무척 아끼던 개였는데 형이 실종될 때 그 개도 함께 사라졌어요.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삼촌과 함께 실종된 군견의 이름이 백구라니. 그리고 자신이 키우던 백구도 하얀 진돗개였죠. 그럼 우리 백구가 혹시, 설마, 그때가 1997년이었으니까 28년 전이야. 걔가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어.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개의 수명이 길어도 28년을 사는 건 불가능했죠.
하지만 준호는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거든요. 아버지, 삼촌과 군견 백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분 없어요? 음, 형의 전우들 중에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박중사라고 형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야. 그분께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연락해 보자. 너도 삼촌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다음 날 저녁 박중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태호 형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함께 실종된 군견 백구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박중사는 잠시 옛날을 회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태호 형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구도 특별한 게였죠. 어떻게 특별했나요? 백구는 보통 군견과 달랐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도 뛰어났고,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고요? 네. 훈련 중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백구가 미리 알고 사람들을 막곤 했어요.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죠. 박중사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키우던 백구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형과 백구가 실종된 그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그날 아침 백구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형을 따라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며칠 전 자신의 첫 출근 날을 떠올렸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형은 훈련에 참가해야 했고, 결국 백구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중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우리는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형도 백구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백구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구의 자손이나 그런 게? 박중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하지만 태호 형은 늘 말했어요. 백구는 특별한 게다. 언젠가 꼭 돌아올 거다라고요. 그날 밤 준호는 모든 걸 정리해보려 했어요. 삼촌과 군견 백구의 실종, 그리고 자신이 키우던 백구의 신비한 능력, 그리고 며칠 전의 사건.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백구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였고, 그 특별함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죠. 박중사가 돌아간 후 준호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삼촌과 군견 백구의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한 일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았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사라진 후 매일 아침 마당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마당 한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뭐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새끼개 한 마리가 계집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거지? 새끼개는 갓 태어난 지 몇 주 정도 되어 보였어요.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새끼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었어요. 분명히 본 적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백구야. 설마. 새끼개는 준호를 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마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이야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준호가 손을 내밀자 새끼개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준호의 손바닥에 작은 코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정말 너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백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나와서 새끼 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엄마 개는 보이지도 않는데. 엄마, 이 아이 좀 보세요. 우리 백구랑 똑같지 않아요? 어머니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네. 털 색깔이며 반점이며. 꼭 어릴 때 백구 같아. 아버지도 나와서 새끼 개를 봤어요. 신기하네. 이런 우연이 있을까? 백구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아이가 나타나다니. 아버지, 이 아이를 키워도 될까요? 준호의 간절한 부탁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이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그날부터 새끼 개는 준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당연히 백구였어요. 새로운 백구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 백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전에 백구와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했어요. 특히 준호에게는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호는 새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갑자기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어디 가는 거야? 준호가 뒤따라가니 백구는 예전 훈련장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삼촌의 군번줄을 찾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훈련장터에 도착한 백구는 특정 장소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는 거야? 준호가 함께 땅을 파보니 오래된 금속 상자가 나왔어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견고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몇 장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은 젊은 시절의 삼촌과 원래 백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삼촌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백구가 인도한 것입니다. 백구는 특별한 개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개죠. 언젠가 백구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백구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충성심이 만들어낸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삼촌의 바람과 기억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보호 본능이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백구야, 고마워. 삼촌도, 너도 정말 고마워. 준호가 새 백구를 안아주자 백구는 준호의 뺨을 하차주었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알겠니?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편지의 내용과 자신이 느낀 것들을 말이죠. 그러고 보니 정말 신기해. 백구가 너를 교통사고에서 구해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네. 이제야 이해됐어요. 백구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새 백구는 가족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준호는 새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삼촌, 감사해요. 그리고 백구야,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부탁해.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준호와 백구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을 더욱 소중하게 살게 되었어요. 백구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보호의 의미였으니까요. 그리고 새 백구는 여전히 준호 곁에서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이어진 사랑의 힘으로 말이죠. 그날 나는 첫 출근을 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인연을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